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차윤입니다. 자, 연습 문제 들어갈 거예요. 우리 5단원 평면백색 성분과 내적 공부를 하는데 진짜 중요해요. 진짜. 기백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 5단원. 네, 가장 중요한. 이과 수학의 승부처가 되면서 뭐 내신이나 수능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단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앞에 성분이나 뭐 위치 벡터 이런 것들은 약간 워밍업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핵심이 되는 거는 내적. 그 내적을 활용하는 수많은 상황들을 지금부터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편 문제이기 때문에 뭐 방금 말했던 것처럼 막 심오한, 난해한, 뭐 다양한 문제보다는 기본기를 갈고 닦을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력편 문제를 풀 때 지금 말했던 내용에 딱 부합하는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본편 문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워낙 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씩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서 좀 내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씩 점검하시고, 자, 바로 1번부터 이제 성분부터 시작합니다. 성분 쭉 나오고, 내적 나오고, 뭐 수직 평행 나오고, 그러면서 내적 나오면서 이제 기하학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원점 5가 외부에 있는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M이라고 한다. OR, OS 벡터가 0, 이건 좌표를 찍어볼까요? 이게 이제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으면, 5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OR 벡터 0,3이란 말은 뭐 이런 점이에요. 3. 네. 이게 이제 문제에서 R이라는 점인 거고요. 3R? 잠깐만요. 3R 쓰면 안 되겠고요. 이게 3이고, 이 점의 좌표가 이제 R이에요. R. 이 점의 좌표 R입니다. R. OS 벡터가 4,0이니까 뭐 이런 점이 이제 S란 점이고, 4가, 포에스처럼 보이네. 4,0이고, 이 점 좌표가 이제 S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사각형이 PQRS니까 이게 이렇게 있으면 필연적으로 이 정사각형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RS는 이 값이 뭐 Q가 될 것이고 이 점이 P가 될 것이고 PQ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을 그린 다음에 이 대각선의 교점 문제에서 M이라고 놓고, 자, 이런 상태인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벡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뭐 RS 벡터, RQ 이거 물어봤는데, 사실 이런 점들을 찍기만 하면은 뭐 벡터 구하는 건 뭐 그냥 한쪽 눈 감고 왼손으로 풀 수 있습니다. 점을 찍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어떻게 찍을까? 뭐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이게 3이고 4니까 여기 가 5죠. 그럼 이게 똑같이 5, 5인데 여기가 수직이니까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x값이 4 증가하고 y값이 3 감소합니다. 그럼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를 내려니까 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4가 돼야지만 곱하면 마이너스를 되지 않겠습니까? x값이 3 증가하고 y값이 4 증가하는 점. 다시 말하면 0,3에서 x값이 3 증가하고 3 증가하고 y가 4 증가하는 점이니까 q가 3,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이랑 평행하기 때문에 x값이 4 증가하고 y값이 3 감소함으로 이 점의 좌표는 7,3 감소하니까 4가 되는 것을 또 알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이거 중점도 구하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됩니까? 3분의 7, 3분의 7, 3분의 7. 그렇네요. 3분의 7, 3분의 7. 뭐 이런 점이, 2분의 7, 2분의 7. 뭐하니?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2분의 7, 2분의 7.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첫 번째 RS 벡터. RS 벡터. 1번 문제는 됩니까? x값이 3 증가하고 y값이 4니까 3, 마이너스 4.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RQ 벡터는 x값이 3 증가하고 y값이 4 증가하니까 이 값은 x값이 3 증가하고 y가 4 증가하니까 잠깐만요. x값이 이게 마이너스 4군요. 미안해요. x값이 4 증가하고 y값이 3 감소하는군요.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RS 벡터. x값이 4 증가하고 지금 맞나요? OR 벡터 0,3 맞고 OS 벡터.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SQ 벡터. S부터 Q까지 가는 벡터는 나중에 처음 빼는 거니까 3에서 4 빼면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SQ 벡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잠깐만. SQ. 플러스 7이군요. 이렇게. 예. 항상 나중 빼기 처음 하는 거예요. QM 벡터. 나중 빼기 처음 하니까 2분의 7에서 3 빼니까 2분의 1. 2분의 7에서 7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PM 벡터. 나중 빼기 처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자, 다음 문제. 자, 선생님 숫자 한번 확인 잠깐만 하겠습니다. 강의가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네.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는데 그 P가 이 식을 만족한다. 이제 벡터 내적이나 벡터 관련된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렇게 어떤 벡터 방정식, 식이 나오고요. 이 식을 해석하는 형태의 문제가 가장 이제 일반적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고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결국에는 어떤 식이나 조건이 주어져 있고 이걸 해석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연산하는 이런 구조로 문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만족하면서 움직일 때 AP 벡터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이런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고 A가 1,1이고 이 점이 A이고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고 이 점이 B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선분 AP의 길이가 선분 BP의 길이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점 P가 있으면 A까지의 거리랑 B까지 길이가 똑같다는 거죠.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뭔지 알고 있습니까? 정답!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 이 상황에서 어떤 점이 P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길이나 이 길이가 똑같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수직이 있고 이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삼각형, 이삼각형 합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점이 다 P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에서 만족하는 AP 벡터 크기의 최소값이니까 한마디로 A부터 B까지 길 최소값은 당연히 P가 이 중점이 될 때가 답이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A부터 B까지 길이 구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한번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그죠? 루트 1에서 마이너스 빼니까 2의 제곱인 4. 빼면은 4, 4, 16. 이렇게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시면은 루트 5가 내가 원하는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됐죠? 해석하는 연습. 자, 그 다음 좌표 평면 위에 원점과 세 점이 있는데 그 선분 AC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점을 찍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점이 좀 이제 많이 복잡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여기에 평행하고 크기가 루트 13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의 최대값을 구합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점을 찍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거 생각하세요. 기하 문제에서 이렇게 좌표나 성분이 나와 있는 기하 문제를 우리가 풀 때 보통 해석 기하적인 방법으로 풀거든요. 해석 기하가 뭐냐면은 좌표나 도형의 방정식이나 수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기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제 해석 기하 17세기에 뭐 데카르트나 이런 수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페르마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립을 한 건데 그래서 이런 좌표가 나와 있는 문제는 이렇게 그림 굳이 그릴 필요 없어 사실은 수식만 막 풀면 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는 거야. 근데 뭐 예쁘게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대략적으로만 A가 2,6이야. 이런 점이 A입니다. B가 마이너스 1,0입니다. 왜냐면 B입니다. 마이너스 1이고 C가 4,0입니다. 이런 점이 4입니다. 4. C입니다. C. 한마디로 이렇게 되고 AC가 이렇게 있으면 그 AC의 중점을 M이라고 이렇게 놓는 거야.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래,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뭐 AC 중점값도 구할 수 있겠죠? 네. 뭐 M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M은 A하고 C의 중점이니까 2에서 더하면 이게 3,3입니까? 3,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OA랑 이 벡터 OB를 뺀 겁니다. 거기에 평행합니다. 그러면 이 벡터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뭐 그림 같은 거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물론 O이긴 합니다만 OA 벡터, 뭐 OB 벡터 할 수가 있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게 문제에서 A하고 B가 좌표로 나와 있으니까 성분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걸 2배 한 걸 빼게 되면 뭐가 되는가? 4,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에 평행하다 나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4K, 6K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크기가 루트 13이니까 한말 루트에 이거 제곱 16K제곱 더하기 36K제곱 다시 말하면 2K로 묶어내시면 루트에 4 더하기 9가 되니까 루트 13이 되네요. 따라서 K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2,3이 되는 거죠. 라고 답을 쓰시면 틀리지요. 뭐가 틀렸습니까?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만족하는 걸 성분으로 다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제곱이 루트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반드시 절대값이 붙어야 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뿔마 2분의 1인 거죠. 따라서 정답은 얘가 아니라 복부호 동순 2,3하고 마이너스 2,-3이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성분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은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요. 자, 점 T가 선분 BME를 움직일 때, 그러니까 BME라고 하는 거는 이게 B부터 M 이런 선분이야. 선분이네, 직선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점이 이제 T인 거예요, T. 그랬을 때 AT, BT, CT 벡터에 더한 것의 크기의 최대값. 이걸 이제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은 뭐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뭐 이것의 무게중심의 좌표에 어쩌고 저쩌고 풀 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좌표가 나와 있는 문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숫자로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은 기하학적 의미 생각할 필요 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 식을 사실은 3으로 묶어내서 여기가 3분의 벡터 AT, 벡터 BT, 벡터 CT라고 이렇게 놓으시면은 사실 이 식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는 시점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종점이 T라고 하는 벡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이 값이 만약에 앞에 2 같은 게 붙어 있어 버리면 더 이상 무게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풀었던 논리로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풀이는 그냥 좌표가 나와 있는 좌표를 푸는 겁니다. 좌표를 푸는 거야. 그래서 T를 일단 매개 변수, 뭐 T 같은 문자, 뭐 여기 T라는 점을 갖다가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건이고 A라는 점이나 B라는 점이나 C라는 점 문제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T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봤더니 T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1,0하고 3,3 사이로 움직입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이제 핵심인 거야. 근데 이게 대부분 수험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점 T를 어떻게 표현할까? 점 T를 매개 변수로.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점하고 이 점 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그 직선의 방정식 위에 한 점보다 T, 뭐 FT 이렇게 놓고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 식이 뭐 되게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뭐 그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볼게요. X 값이 4 증가할 때 Y 값 3 증가하니까 Y는 4분의 3 괄호 열고 X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따라서 이 점 한 점을 갖다가 T, 4분의 3T 플러스 4분의 3 뭐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단 T 값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3까지 이게 가능해요. 근데 뭐 분수도 있고 막 되게 보기 싫잖아 지금. 가능은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걸 알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벡터 단원에서는 훨씬 더 이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사용될 겁니다. 그게 뭐냐? 이 점은 B하고 M이라는 점의 내분점이야. 내분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 내분점을 나타내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죠. 벡터 OT는, 그러니까 점 T의 좌표는 뭐 T 벡터 OB 더하기 1-T의 벡터 OM. 그러니까 뭐 B하고 M이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내분하는 점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T 값의 범위가 0에서부터 T 값이 1까지의 값. 그러니까 항상 이게 앞에 개수가 양수가 되고 개수의 합이 1이 돼야지만이 내분점 또는 외분점이었죠.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처음 벡터를 공부하면 당연히 어색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니야. 당연히 어색한 거야. 당연히 이걸 직선의 방정식 쓰는 게 더 일반적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져야 돼요. 최소한 기하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양 끝점을 활용한 내분점 또는 외분점을 활용한 개수의 합이 1이 되는 등등등으로 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B의 좌표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1,0이고요. 이 점의 좌표가 문제가 3,3이니까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T의 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T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3-4T가 되고요. 컴마 여기 0이고 여기는 3-3T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쌤, 여기를 1-t라고 놓고 여기를 t라고 놓으면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똑같습니다. 여기 조금 더 계산이 쉬워 보이긴 합니다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AT, BT, CT니까 이제 이 점에서 뭘 빼주냐? 벡터 AT는 이 점에서 2,6을 빼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BT는 마이너스 1,0을 빼주는 겁니다. CT는 4,0을 빼주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그래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면 뭐가 됩니까? 3 빼기 4t에서 2를 빼니까 뭐 1 빼기 4t가 되고요. 알겠습니까? 컴마. 여기서 이걸 빼면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t.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벡터 AT가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림을 가지고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식 계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빼면은 4 마이너스 4t 3 마이너스 3t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걸 빼고 되면은 마이너스 4t 이렇게 빼고 되면 3 마이너스 3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더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1 하면은 4 마이너스 12t, 3 마이너스 9t 이라고 하고 되고 요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루트에 와 숫자가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곱하게 되면 4, 4, 16 48에 마이너스 96t 플러스 144t 자 플러스 3, 3은 9 3, 9, 27니까 마이너스 54t 플러스 9, 9, 81t 이렇게 되는 거죠.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하면 얼마입니까? 225t 오호 루트에 225t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96이니까 마이너스 150t가 되는 거고요. 9하고 16이니까 플러스 25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 완전 제곱식이 되죠. 25로 묶어내면은 앞에가 5가 되고요. 루트에 9t 제곱 25 곱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6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산이 맞나요? 맞죠 지금. 네. t가 얼마일 때 최소가 되는 순간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말하면 18분의 6 t가 3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예요. 3분의 1일 때 최소값. 자, 알겠습니까? 3분의 1일 때 최소값. 잠깐만요. 계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 3, 9, 4, 16. 네. 3분의 1일 때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질문은 만족하는 최대값이니까 이걸로 제일 멀리 떨어진 t가 얼마일 때? t가 2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t 값이 언제나 0에서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내분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수 만들면 뭐 9로 묶어내면은 t 빼기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얼마 이런 꼴인 건데 t가 1이 되서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은 9에서 6을 빼고 1 더하면 4가 되니까 루트 4는 2가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1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산량이 조금 많으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해석기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한계점이에요. 해석기하로 문제를 풀 때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하학적으로 어떤 식의 어떤 도형을 나타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으로 세워서 그냥 방정식 풀듯이 쫙 풀면 되는 거야. 장점.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림도 필요 없습니다. 기하 문제인데 그림이 필요가 없어요. 단점, 계산량이 많아요. 기하 문제 풀 때 보통 보조선 긋고 뭐 닮음 합동 해가지고 막 간단하게 푸는데 이거는 이제 계산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해석 기하적으로 푸는 게 편리한 문제가 있고 논중 기하적으로 푸는 게 편리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이제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알 수가 없어요. 뭐 항상 똑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런 문제를 이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그 장단점을 자연스럽게 배워야 돼. 기하에서. 다른 과목은 고민할 필요가 없지. 왜 다른 과목은 기하가 포인트가 아니잖아. 도형이 포인트가 아닌데 지금 이 기하 과목에서는 이 도형적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3번 풀어봤고
네, 4번. 선분 AB랑 AD 길이가 4인 직사각형이 하나가 있네요.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게 A, 여기를 뭐 B라고 놓을까요? 여기가 3이고 A, C, D가 되면 요 길이가 4가 되는 거죠. 꼭지점 A에서 대각선 BD에 내린 A에서 BD에 내린 네.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질문이 벡터 AH랑 벡터 AH랑 내적 벡터 AC를 구하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벡터 AH랑 또 하나의 벡터 이렇게 생긴 이 벡터 요거 두 개 내적 구하는 겁니다. 자, 직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하는 것을 네, 뭐 알고 있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여기는 뭐 직각인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적을 하는데 그 내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게 크기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지금 길이가 3이고 4니까 일단은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5가 되는 것을 알고 있지요. 맞습니까? 그럼 내가 요 길이를 갖다 쓰면 P라고 놓게 되면은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의 밑변 5 높이 P는 2분의 1의 밑변 3 높이 4하고 똑같습니다.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따라서 P 값은 5분의 1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당연히 이거 똑같기 때문에 길이 5가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요 길이가 내적 구하는 거니까 이 값은 얼마예요? 5분의 12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알겠니? 그런데 이 코사인 세타가 쉽게 말하면 요각인데 골치가 아파요.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지? 근데 보니까 이런 상황이네.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직각. 이 길이가 얼마냐면은 방금 2분의 5였어요. 2분의 5. 이 길이가 얼마였냐? 방금 P값 5분의 10이니까 내가 코사인에서 구할 수가 있네요. 얼마입니까? 2분의 5분의 5분의 12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은 25분의 24가 되는 거지요. 25분의 24 맞나요? 25분의 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이 자리에다가 25분의 24를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은 25분의 12 곱하기 12가 144니까 곱하기 하면 288. 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갖고 하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만,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벡터 내적 기하학적 의미로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벡터 내적 기하학적 의미가 뭐였더라? 한 벡터하고 나머지 벡터를 내적하면 기하학적으로 한 벡터를 나머지 벡터 방향으로 수선을 그어서 두 변 길이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 벡터와 요 벡터 내적하게 되면은 쭉 연장을 하게 되면은 요 벡터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수선을 그어 가지고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 하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요 길이는 이 길이의 2배니까 요 길이는 이 길이의 2배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 하면은 이 길이의 제곱한 다음에 2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방금 네 얼마였죠? 5분의 10이었으니까 이걸 제곱한 다음에 2배 하시면 정답은 25분의 288 뭐 이렇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벡터 내적 기하학적 의미 역시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처음 공부하면. 네,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를 하나씩 이렇게 좀 곱씹어 가면서 해결을 해주시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익숙하지 않은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 역시 또 성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분으로 나와 있는 문제가 오히려 쉬워요. 이렇게 돼서 벡터 A 빼기 벡터 B의 크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뺀 거네. 이 값은, 여기서 이걸 빼면 이 값은 뭐가 되는 겁니까? 2-m이 되고요. 컴마. 여기서 이걸 빼면 이 값은 -1이 되는 거죠. 이것의 크기가 오라는 말은 루트 제곱하게 되면, 크게 루트 오라는 말은 양을 제곱하면 루트 제곱하니까 2-m의 제곱 더하기 1은 5가 되고, 그때 이 값이 4가 되면 되기 때문에 2-m은 2가 되거나 -2가 되면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2가 되려면 m은 0이 되는 건데 m이 0보다 크다고 나와 있으니까 m은 4가 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값은 1,4가 a이고요. b벡터는 여기 4 대입하니까 3,5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합니까? 이 벡터의 크기, 요 벡터의 크기, 두 벡터의 내적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내적 곱수 쓸까요? 3, 4, 5, 20 하면 분자가 23이 되는 거고요. 요 벡터의 크기는 루트 17이 되고요. 이 벡터기는 루트 9에다가 25 더하니까 3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자면 루트 2를 곱하게 되면은 34분의 23 루트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성분으로 나와 있는 문제는 그림 그릴 필요가 없어서 되게 편리하죠. 그러면 진짜 어려운 문제는 어떠냐? 진짜 어려운 문제는 성분이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분이 나와 있는 문제는 계산이 복잡할 뿐이지 아까 뭐 3번 문제처럼 문제가 막 기하학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진짜 이제 기하 파트의 어려운 문제는 정말 기하학적으로 심오한,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기하학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진짜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5-6번. 두 벡터 A,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60도이고 두 벡터의 크기는 2로 똑같습니다. 벡터 OP랑 OQ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두 점 PQ 사이의 거리는 그냥 벡터 PQ를 구한 다음에 이것의 크기를 구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가 똑같습니까? 벡터 OQ, 나중 빼기 처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몇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빼고 나면 값은 벡터 A 마이너스 2벡터 B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 값이 얼마입니까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각각의 크기가 나와 있고 끼인 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식을 통해서 우리 K값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K제곱을 구하면 벡터 A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4의 벡터 A 내적 벡터 B 플러스 4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벡터 A 크기의 제곱은 4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빼기 4에 벡터 A 크기는 2, 벡터 B의 크기도 2,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맞습니까? 크기 코사인 세타니까 이거가 2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벡터 B 크기 제곱은 또 4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없어지고 없어지면은 4에서 8을 빼고 16을 더하니까 정답은 1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2를 답지 쓰면 안 되지. 왜? 나는 K를 구하는 건데 K 제곱이 10인 거기 때문에 정답은 루트 12, 2루트 3이 답이 되는 거죠.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알겠어요? 좋아요. 이런 건 이제 성분이 나와 있는 문제들이 아니죠. 그냥 순수하게 기하적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벡터 A의 크기랑 벡터 B의 크기가 0이 아니고 이거 성립할 때 벡터 A, 벡터 B가 이루는 각. 각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벡터 A의 내적 벡터 B 요 값을 구하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내적 값 구하고 각각의 크기를 구할 수만 있으면은 코사인 세타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양변 제곱하면 좋겠네요. 4 벡터 A 크기의 제곱 더하기 벡터 B 크기의 제곱 빼기 4 벡터 A 내적 벡터 B 이퀄 여기는 또 벡터 A 크기의 제곱 더하기 9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6 벡터 A 내적 벡터 B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뭐 하냐겠습니까? 양변 제곱한 거예요. 이렇게 식을. 제곱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벡터 A랑 벡터 B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 이 크기를요 그냥 P라고 놔볼게요.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4P제곱, P제곱이니까 5P제곱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게 뭡니까? 4 곱하기 벡터 A 크기, 벡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니까 PP 마이너스 4P제곱 코사인 세타 맞니? 또 P제곱, 9P제곱이니까 10P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6P의 제곱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뭐 이거 넘기시면은 10P제곱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P제곱 넘기니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제곱, P제곱. P가 0이 아니란 말이 나온 이유는 바로 양변을 이렇게 나누기 위함이구나. 그리고 나누시면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세타가 120도 뭐 또는 3분의 2파이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5-7번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지금 이 벡터는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렵다 쉽다가 아니에요.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 낯선 상황이냐 아니면은 뭐 익숙한 상황이냐, 요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어렵다고 느끼면 또는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하는 막 선생님이 물이 흐르듯이 푸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푸는 것처럼 매끄럽게 풀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막 버벅거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지. 나도 버벅거리는데 선생님도 버벅거리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색하지만, 마치 우리가 뭐 6, 7에 42 같은 게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되게 어색했단 말이야. 구구단 안 외웠을 때는 막 6을 7번 더 해야 되나. 근데 지금은 누구나 구구단이 익숙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벡터도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어색하지만 쌓이고 쌓이면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나면은 이 벡터 단원이 좀 더 다른 단어에 비해서 경쟁력 있게 좀 쉽게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8번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